미주 복음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티브 황보의 미국을 읽다 시간입니다. 이 방송은 현 미국의 상황을 제대로 알고 급변하는 상황 속 크리스천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성경적 관점에서 찾아보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하실 스티브 황보 장로님은 전 라팔마 시장과 오렌지 카운티 시 협의회장 역임 등 정치와 교육계의 다양한 경험을 가진 분입니다. 스티브 황보 장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미국의 물가 정말 무섭게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요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네요. 예, 이번 주에 발표가 됐죠. 이번 주는 이제 그 소비자 물가가 발표가 되고 다음 주는 이제 생산자 물가가 발표가 되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발표된 내용은 지난 1월 한 달 동안에 그 전달인 12월 달에 비교해서 0.6%가 올랐다고 이제 나왔는데 네. 문제는 12월 달에 0.5%가 오르고 1월 달에는 조금 떨어져서 0.4%가 오를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전문가들이 네. 그보다 훨씬 높은 이제 0.6%가 올랐고 그리고 1월 달의 물가를 그 전 1년 전의 물가와 비교했을 때에 12월 달에는 1년 동안의 물가가 7% 오른 것으로 이제 발표가 됐는데 그래서 1월 중에는 그 전 1년 전에 비해서 7.3% 정도 오를 것이라고 이제 전문가들은 예상했지만은 그보다 더 높은 7.5%가 올랐다고 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기대했던 것보다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높은 인플레이션 그 레이트가 나오니까 주식시장도 상당히 이제 요동을 쳤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그 바이든 정권에 대해서 국민들의 가장 큰 불만은 역시 인플레이션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런 수치를 우리가 보고 있지만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물가는 이보다 훨씬 더 높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뭐 40%, 50% 정도까지 오른 그런 항목들도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매번 이렇게 그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면은 꼭 이제 그날 이제 바이든 대통령께서 나오셔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는데 이번 주에도 이제 나오셔서 별로 할 말이 없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그동안의 임금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 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있긴 하지만은 그래서 그 좀 이렇게 좀 임금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큰 충격은 없을 것이라는 말을 했지만은 사실은 임금이 오른 것보다도 인플레이션이 더 훨씬 높기 때문에 결국은 임금의 인상이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었고 네. 그러면서 추가로 말씀하시는 것이 계속해서 자기가 지금까지 이렇게 밀고 있는 추가 지출안 그 Build Back Better Plan 그 추가 지출안을 계속해서 통과시켜야지 이것을 통과시켜야지 국민들의 그 지출이 줄어든다 이런 식으로 인플레이션을 해결하는 방법이 마치 국가가 더 지출을 해야지 되는 것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분이 좀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이게 최근에 이 뉴스 미디어하고의 인터뷰에 대해서도 질문을 받으면은 왜 인플레이션이 계속된다고 대통령은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을 받으면은 늘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까지도 이것은 supply line 공급망에 그 문제가 이번에 팬데믹 동안에 문제가 생겨서 그렇게 가격이 오른 것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은 사실은 그보다 더 큰 요소들이 있죠. 제가 볼 때는 우선은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이 supply and demand 공급과 소비의 균형을 놓고 볼 때 그게 크게 깨졌는데 한쪽에만 공급에만 이제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고 소비 측에도 크게 문제가 생긴 것이 뭐냐면은 공급이 물론 팬데믹 동안에 여러 가지 규제라든지 어려움 때문에 셧다운 때문에 공급에 문제가 생기기도 했고 그것은 이제 점차적으로 정상으로 돌아갈 것인데 더 크게 문제가 생긴 것은 소비 측에 소비자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돈이 정부에 의해서 팬데믹 동안에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소비력이 엄청나게 올라가니까 영어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Too much money chasing too few goods. 너무 이렇게 사겠다는 그 소비자들의 소비력은 많아지고 왜냐하면 정부에서 푸른 돈이 팬데믹 동안에 푸른 돈이 이 연방 정부의 1년 예산보다도 훨씬 많은 금액을 풀어놨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그 돈을 받아가지고 이제 소비를 당연히 하게 되는 것이고 네. 그 상황에서 또 복합적으로 공급망에 문제가 이제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것이 복합돼서 그리고 이제 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는 여러 가지 이제 비즈니스 비용
이 cost of doing business,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임금이라든지 임대비라든지 여러 가지 자재비라든지 이런 것들의 인상으로 인해서 더욱더 가격의 이 압박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가격 이제 물가가 계속 치솟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지금 인플레이션 문제가 그 조만간에 이번에 중간 선거 이전에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 제가 볼 때는 적어도 내년 중반까지는 갈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민주당이나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많은 민주당 후보들 그리고 바이든 정부도 상당히 곤란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소비자 물가 지수는 작년 한 해 동안 계속 오르기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무섭게 올랐다 이런 표현도 맞을 정도로 계속 올랐는데 그렇죠. 올해 이 신년 결과도 결국에 또 오른 거잖아요.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정부가 필요 이상으로 돈을 풀었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처음에 팬데믹이 생겼을 때 2020년대 초에 팬데믹이 처음 생겼을 때에 이것을 이 코로나 상황을 전혀 잘 모르는 상황에서 정부가 모든 것을 셧다운 시키면서 이렇게 우선 트럼프 정권이 이제 조금 이제 그 돈을 풀었고, 그 이후에 바이든 대통령이 작년에 취임한 후에 또 추가로 그 이 돈을 풀었거든요. 네. 그 지출은 사실은 필요 없는 것이었는데 지출을 한 것이 과다한 지출로 인해서, 그런데도 아직까지 바이든 대통령은 정부가 돈을 더 풀어야지, 그래야지 이것이 이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자체가 네. 조금 그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그 조 맨천 민주당 소속인 상원의원인 조 맨천 의원이 어제도 그러더라고요. 이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심각한 것이다. 네. 이렇게 바이든 정부나 민주당 일부에서는 심각하지 않은 것 같이 마치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상당히 심각한 것이고, this is tax, 이것은 세금이다, 세금 인상이나 마찬가지라,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시는 거 보니까 네. 지금 바이든 대통령께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그 지출안을 이제 이렇게 모양을 바꿔서라도 변형을 시켜서라도 통과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조 맨천 그것을 반대해온, 그것을 막아온 그 조 맨천 상원의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전혀 그것을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이게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예.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물가 관련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정작 조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성명을 통해서 예. 이 도전을 극복할 거다. 올해 말까지는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완화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런 반응을 내놨어요. 아주 그러면서도 이렇게 구체적인 그 자신이 그런 자신감을 가지는 구체적인 이유를 대지 못하고 있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이런 엉뚱한 이제 얘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파악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이제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그 바이든 대통령의 그러한 이제 그 말을 들으면서 이 여론조사 일부 여론조사에 하면은 60% 이상의 국민들이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나라를 통치할 만한 이렇게 카그니티브 지적인 능력이 없는 것 같다, 떨어지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사실 그 미국은 대통령이 이렇게 여러 가지 병역이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대통령의 직을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다고 없다고 생각이 되면은 그 내각이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을 내려오게 할 수도 있고 네. 이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과거에 이 지금 현재 그 연방 그 하원 의원 중에 한 명, 공화당 소속 의원 중에서 과거에 이제 대통령 그 주치를 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대통령에게 바이든 대통령에게 한 38명의 그 하원 의원들이 같이 서명을 해서 이 cognitive test 이거 지적 이 테스트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네. 이제 요구를 했어요. 네네. 공개적으로. 그만큼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그 바이든 대통령이 발언하는 모습이라든지 인터뷰할 때에 그 받은 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 네. 상당히 염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또 이번 주에 나온 월스트리트 저널의 한 자료를 보면요. 네. 이 평균적으로 상승하는 물가 때문에 미국의 각 가구마다 월 지출이 추가로 250달러 가량이 늘어날 거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는 국민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지경에 이른 거죠. 그렇죠. 돈의 가치가 그만큼 소비력이 그만큼 떨어지는 것이니까 네. 그만큼 이제 같은 그 구매를 하더라도 그 지불해야 되는 그 금액이 더 그만큼 올라가는 것이고, 네. 그리고 여러분 저축으로 가지고 있는 그 돈의 액수도 현금의 액수도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구매력으로 볼 때 그런 이제 효과가 있으니까 이제 좀 맨션 그 상원의원이 민주당 상원의원이
이것은 텍스라고 이제 얘기하는 이유가 그게 있는 거거든요. 네. 텍스와 같이 국민의 주머니에서 그만큼의 돈을 뺏어나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의 효과다. 이제 그런 얘기죠. 네. 예. 이 물가 상승 문제는 결국에 올해 말에 있을 중간 선거랑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이 올해 11월에 치러지는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기기 힘들 거라는 전망이 이 물가 상승률과 함께 꼭 나오는 예측이거든요. 네, 지금 이제 물가를 잡기 위해서 Federal Reserve 그 미국의 중앙은행을 역할하는 Federal Reserve가 빨리 급하게 이제 이자율을 올리겠다고 그래서 어제도 이제 그 Federal Reserve의 디렉터 중에 한 명이 다음 달 3월 달에는 그 1 percentage point로 아주 높게 아주 많은 인상을 해야 된다는 이제 발언을 하는 바람에 네. 주식시장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해서 오늘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네. 그러나 이제 제가 볼 때는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인플레이션 시작한 것이 작년이었고 작년 초여름부터 시작했는데 그때 인플레이션이 고개를 들 때에 중앙은행이 벌써 그때부터 벌써 이제 그 테이퍼링을 시작하고 적극적으로 그리고 이제 밸런스를 줄이면서 그 약간씩 이제 이자를 올리기 시작하면서 컨트롤하고 이 인플레이션이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난 지금 와서 이렇게 인플레이션 이 인트레스트 레이트를 그렇게 갑자기 올리게 되면은 상당히 경제에 안 좋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상당히 그 Federal Reserve 쪽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고 네. 바이든 정부도 경제팀도 지금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은 그 올해 중간 선거 11월 달에 있는 중간 선거 이전에 해결을 제품이 안 될 것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민주당 후보들은 굉장히 초조하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조치를 지금 하고 있죠. 네. 예. 11월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 다 공화당이 빼앗길 거다. 이런 전망이 우세하죠. 지금 그 상하원의 구조가 지금 그 구도가 그 이 양당의 의석 차이가 별로 크지 않기 때문에 네. 상원은 뭐 50도 50 똑같고 그리고 하원은 8석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보통 이제 그 중간 선거 때에 야당 쪽에 있는 그 야당이 그 의석수를 거의 뭐 40에서 50석까지 이제 가져가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있는 국경의 문제라든지 바이든 정권의 무능함을 보이고 있는 이런 이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양당의 선거 전문가들은 이대로 가게 되면은 분명히 이제 그 공화당이 그 연방의회 상원과 하원의 다수당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제 그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지 않는 그런 많은 이슈들을 의회에서 공화당이 주도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첫째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진원지로 알려져 있는 중국에 대해서 네. 지금 민주당 그 바이든 정부나 민주당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오늘 그 얘기할 시간은 없을 것 같은데 이유가 있습니다. 왜 바이든 정권이 이렇게 민주당이 소극적인지 분명히 중국으로 인해서 미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엄청난 피해를 받았고 많은 인명의 피해가 있었고 경제적인 피해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그 중국이 전혀 그것을 진원지를 밝히는 데 대해서 협조를 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전혀 압력을 가하지 못하고 있고 무능한 모습을 보이고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지금 상당히 그런 것을 이제 철저하게 그 공화당이 주도하는 그 의회가 조사를 하게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뭐 지금 바이든의 아이들인 이제 헌터 바이든 조 바이든의 아들인 헌터 바이든에 관련된 여러 가지 비리들에 대해서도 이제 조사를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민주당이 꺼려하고 있는 민주당 주도하는 그 의회가 하지 않고 있는 여러 조사들을 공화당이 주도하는 의회에서는 이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물가 지표가 계속해서 인플레이션 심각하다 이런 결과를 보여줄 때마다 이 올해 11월에 있을 중간 선거 민주당이 패배할 것이라는 관측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네. 뭐 국내 언론들은 그냥 패배할 거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하는 지경에까지 이른 것 같은데 또 바이든 대통령이 살아나기 위해서 다른 뭔가 제안도 하겠고 정책도 내놓을 것 같기도 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희망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이제 조만간 그 국정연설을 해야 되는데 국회에 가서 네. 이제 일부에서는 그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이제는 갑자기 팬데믹이 끝났다라고 선언을 할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이제 예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워낙 뭐 이렇게 그분이 이 지금 현재 상황을 되돌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갑자기 국민들이 이제 지금 불만이 가득 차 있고 네. 지금 기다리고 있는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팬데믹에 관련된 규제들을
푸는 깜짝 그런 발표를 하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기대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이어서 코로나 바이러스 이야기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예. 자,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꺾이면서 미국의 주 정부들이 잇따라 마스크 규제 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주로 민주당 주지사들이 마스크 착용 해제 계획을 잇따라 내놨죠. 네, 지금까지는 상당히 이제 규제를 푸는 것에 대해서 소극적이던 민주당 소속의 주지사들조차도 이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 우리가 그 독감과 같이 완전히 없앨 수는 없고 이렇게 늘 같이 이제 우리가 컨트롤해 가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이 2년째 계속되고 있는 2년 이상 계속되고 있는 이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규제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불만을 지금 이제 표시하고 있고 국민들이 정부의 그 규제에 대해서 저항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도 이제 감지되고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아직까지 CDC의 그 레커멘데이션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소극적인 모습을 보고 있지만은 도리어 이 민주당 공화당 그 소속 주지사들은 벌써부터 여러 가지 규제를 다 풀어놓은 주가 대부분이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민주당 풀지 않고 있던 민주당 소속 주지사들이 이제는 나서서 풀겠다고 지금 이제 계속 발표를 하고 있죠. 네. 물론 거기에서 이제 아직까지 제외되는 것은 이게 확실하게 그 민주당에서도 이렇게 좌측으로 끌고 가고 있는 이 뉴욕이라든지 캘리포니아라든지 워싱턴이라든지 뉴멕시코라든지 이런 몇 개 주가 남아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들 주조차도 이제는 조만간에 이 분위기에 휩싸여서 그런 같이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예. 대표적인 민주당의 주죠. 캘리포니아주. 그렇죠. 우리가 사는 이 캘리포니아주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예. 이 다음 주 15일 화요일부터 당장 우리가 지금 방송하고 있는 오렌지 카운티를 포함해서 남가주 대부분 카운티들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하기로 했죠. 그렇죠. 그 주지사가 행정명령으로 그 실내에서는 이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쓰도록 이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풀게 되는데, 그런데 LA 카운티는 주지사가 그것을 이제 주지사의 행정명령이 결국은 이제 expire 되는 거죠. 이제 끝나는 것인데 네. 그렇더라도 LA 카운티는 3월 말 적어도 3월 말까지 4월 말까지도 계속하겠다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예, 그래서 LA 카운티만 왜 계속하는 거죠? 글쎄요, 가서 한번 물어보시죠. 이 지금 우리가 처음에 이 팬데믹이 생겼을 때는 우리가 이제 바이러스에 대해서 잘 모르는 면이 많이 있었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말 조심할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많은 조치들이 이해가 되고 국민들도 이제 순종을 했고 수긍을 했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2년 이상 경험을 했기 때문에 또 2년 이상 동안 이제 이 여러 가지 한 규제들에 대한 이제 효과에 대해서 이제 연구가 되고 이 데이터가 컬렉트된 이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여러 가지 그런 효과에 대해서 이제 수치들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네. 이제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이제 막연하게 사이언티스트들이 얘기를 한다 그러면서 따라갈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우리 스스로가 지난 2년 동안 이제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스스로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게 매일 살아가면서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은 많이 교통사고로 해서 우리가 죽을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일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로 죽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지만은 그래도 스스로가 우리가 판단을 하고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인데 근데 이런 가운데에서도 아직까지도 이제 LA 카운티 같이 상당히 우리로 하여금 이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두려움 속에서 살게 하려고 하는 이런 것은 정말 정신 건강에도 안 좋고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이고 우리가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이 총알이 쏟아지는 그런 전쟁터에 가더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지금 이제 이렇게 마스크로 인해서 이제 이 많은 그 전문가들도
이 천으로 만든 마스크의 효율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이제 별로 큰 효과가 없다는 식으로 네. 말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음. 그리고 이제 마스크를 쓰므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죠, 건강적으로. 그렇죠. 저도 마스크를 쓰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데, 근데 이제는 이 정도 되면은 이제 국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스스로를 보호하고 스스로를 마스크로 써야 할 곳인지 상황인지 아닌지도 판단을 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인데, 아직까지 정부가 이렇게 마스크 하나 가지고 그 규제를 풀지 않겠다고 그러는 것은 참 그 우리 국민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지금 캐나다 보세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계속 마스크를 쓰라고 그러니까 이제 트럭 드라이버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제 나라가 일어나고 미국까지도 지금 전염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미국 안에서 지금 트럭 운전하시는 분들이 자유를 달라. 그분의 말씀들은 이제는 마스크로 인해서 그것이 시작됐지만은 지금 그분들이 말씀하신 거는 이제는 자유를 돌려달라. 자유로만 계속 말씀들 하고 있어요. 네. 그와 같이 이제는 정부가 비상사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 정말 이렇게 국민의 자유를 뺏어갈 만한 그런 비상사태가 아니거든요. 네네. 그런 상황에서도 계속 마치 그 비상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양 이렇게 국민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이것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여러분의 자유지만은 그들이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이 정책들을 보시면서 이번 기회에 상당히 많이 그 생각을 하셨을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장로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공화당 주지사들이 있는 주들은 일찌감치 이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해제했잖아요. 그럼요. 근데 해제했을 때 다 이유가 뭐였냐면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거다. 그럼요. 이 마스크를 뭐 써라 마라 하는 거는 자유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유로 일찌감치 공화당 주지사들이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해제를 한 건데, 이번에 민주당 주지사들이 이번 주에 마스크 의무화 조치 해제하면서 뭐 자유 이런 얘기는 안 한 것 같네요. 예, 근데 이제 그분들은 정치인들이니까 이제 여론조사를 통해서 국민들이 그 생각이 뭔지를 이제 알고 있겠죠. 예, 그래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런 이제 지금까지 그들이 취해온 그런 여러 가지 규제를, 마스크라든지 이제 백신에 대해서도 그런 규제를 이제 원치 않는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 이제 다가오는 중간 선거에서 그것이 표로 표현이 될 것이라는 것. 아, 이 정치인들의 심판은 역시 유권자들의 표로 인해서, 선거로 인해서 이제 되는 것이니까 그렇죠. 이제 중간 선거가 다가오면서 정치인들은 그것을 이제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네. 예. 뭐 국내 언론들도 다 비슷한 발언들을 했는데요. 민주당 소속 주지사들이 갑자기 이렇게 마스크 안 써도 된다, 해제 조치를 발표한 거는 결국에는 이 정치적 위기에서 좀 벗어나고자 하는 거다. 예. 좀 지금 이 시간에 발표를 한 것도 이상하죠. 예, 바이든 대통령이 그렇게 동의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네. 민주당 소속 주지사들이, 정치인들이 이렇게 확 돌아서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유권자들의 이제 심판이 두려워서 이제 네. 그렇게 하는 것이죠. 네. 사실 그 백신 면역도 지금 이제 그 LA 카운티의 그 보안관이죠, 셰리프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 카운티 정부가 이 공무원들에게 이 백신 이 접종도 의무화를 하는 바람에 수천 명의 그 셰리프 요원들을 이제 잃어버리게 생겼다. 네. 그러면 이제 공공 안전에 문제가 생기게 되겠다. 이제 그런 자꾸 문제를 이제 제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미국의 지금 현재 거의 65% 정도가 백신의 접종을 마쳤고, 그리고 나머지 한 35% 중에서 거의 반은 뭐 이렇게 한번 이렇게 코로나에 걸렸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면 자연 면역이 생겼을 것이고, 그러면은 국민의 거의 80%가 백신 접종을 완료를 했든지 자연적인 면역이 생겼다고 봐야 되는데, 네. 이런 상황에서도 규제를 풀지 않고 지금 이제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스웨덴이라든지 세국의 많은 나라들이 지금 이제 모든 규제를 풀면서 물론 이제 미국 내에서도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은 많이 벌써부터 이미 그 교제를 완전히 그 규제를 풀어나온 네. 상황에서 아직까지도 이런 공포 정치를 하려고 한다는 것은 물론 이제 위험성이 없다는 말은 아니고, 우리가 이제 알 만큼은 알기 때문에 스스로가 보호할 수 있는,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는 백신에 대해서, 접종에 대해서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것에 대해서 지금 염려스러운 분이 보면은 지금 캘리포니아 주 의회가 지금 이제 패스트 트랙으로 급하게 지금 이제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제 법안이 있습니다. 보면은 뭐냐면은 첫째는
SB 871 이것은 학생들에게 공립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겠다 하는 법안이에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법안은 SB 866 이것은 12살 이상의 아이들에게 부모의 동의 없이 학생 스스로가 백신을 맞는 것을 이제 허락할 수 있는 하게 있게 법적으로 허락할 수 있게 하는 네. 이제 그런 법안을 이제 급행으로 지금 통과를 시키겠다고 지금 이제 하고 있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은 아이들의 그 건강 상태를 건강의 보호에 대해서 부모들을 완전히 배제시키고 네. 자기들이 하겠다는 거예요. 네. 예, 그것은 우리 캘리포니아 지금 정치인들이 민주당이 꽉 잡고 있는 이 one party government인 민주당에서 지금까지 해온 것을 보면은 이 낙태조차도 이 미성년자 아이들에게 부모의 동의 없이 낙태 시술을 받도록 하는 법을 만들어 놓고 네. 네. 그리고 공립학교를 통해서 성교육이라든지 젠더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념적인 교육을 부모의 동의 없이 그렇게 이제 혹은 부모에게 이렇게 압다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옵션을 이렇게 쉽게 주지 않으면서 자신들이 가르치는 그런 것을 이제 아이들에게 주입시키게 이런 식으로 자꾸 우리 아이들에게서 우리 부모를 떼놓으려고 하는 그리고 자기들이 정부가 우리 아이들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만약 그렇게 해서 백신을 이제 접종을 이제 받았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코비드 백신만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의 모든 백신을 얘기하는 것인데 네. 네. 그러면은 12살짜리 아이가 부모의 동의 없이 부모가 모르는 상황에서 학교에서 백신을 접종을 받았다. 그래서 부작용으로 어떤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 할 경우에 부모는 전혀 모르는 그 가능성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되니까 참 이렇게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이런 법안을 추진하는 정부가 캘리포니아의 주정부고 이 주정부를 이제 컨트롤하고 있는 그 정당이 민주당 정당입니다. 이 캘리포니아주의 정책들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 공립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규제를 하는 걸 은근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글쎄 말이에요. 그 공립학교를 통해서 공부나 좀 잘 가르치지 미국 전체에서 지금 50개 주 중에서 아주 최하위에 속하거든요. 네. 이 학습 능력이 가르치는 능력이 그런 상황에서도 엄청나게 돈을 쓰면서도 이런 법을 만들어서 자꾸 이 부모에게서 아이를 떼놓고 별도의 교육을 시키려고 그러고 별도의 일을 추진할 아이들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은 우리 그 유권자들이 분명히 심판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은 이 많은 그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이 선거 때마다 습관적으로 민주당 후보들을 찍어주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캘리포니아의 그 상원을 보면은 40명의 상원인 중에서 31명이 민주당이고 네. 9명이 공화당이에요. 네. 이런 상황에서는 힘의 균형이 완전히 깨져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견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그런 정책들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상식적으로도 말도 안 되는 이런 법안들을 추진하고 분명히 이 사람들을 통과시키죠. 왜냐하면 민주당이 확실하게 권력을 잡고 있으니까. 네. 근데 이것을 그 유권자들이 심판을 통해서 투표를 통해서 고쳐놔야 되는데 적어도 힘의 균형을 맞춰줘야지 이런 이제 잘못된 정책들을 만들지 않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이번에 팬데믹 동안에 지난 2년 동안에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 정치인들의 성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셨을 것 같은데 이번에 투표하실 때에 여러분들 꼭 고려하시고 네. 참고하시고 투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사는 이 캘리포니아주의 힘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계기가 또 올 11월에 중간 선거 아닙니까? 네. 유권자로서 우리가 잘 생각하시고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난 1년 동안 2년 동안 많이 힘들었는데 월요일이 발렌타인스데이죠. 여러분들 그 수고하신 남편에게 수고하신 부인들에게 좋은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 위로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스티브 황보장로님 감사하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예, 좋은 주말 되시고 해피 발렌타인스.